안녕하세요. 핵심 속소 바로 응용하는 질문 오토캐드 60강 완성입니다. 37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시선을 작성을 하고 또 필드를 작성을 해볼 텐데요. 먼저 지시선은 캐드는 리더, 큐리더, 앱리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리더 명령은 문자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밑줄이 표시가 되므로 주로 못다기를 표현할 때 사용을 하고요. Q 리더는 데이텀이라든지 기하 공차 작성할 때, M 리더는 부품 기호 등 블록을 사용한 지시선을 작성할 때 저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시선, 리더, 신속 지시선, 기하 공차 데이텀, 다중 지시선 작성을 또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필드라는 게 있습니다. 필드는 표제란에 도면명을 자동으로 기입한다거나 또는 면적 등을 표시를 할 때 자동으로 보여주는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시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회색으로 배경이 보이지만 출력 자체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시선부터 필드까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에서 먼저 하겠습니다. 리더는 문자 밑에 밑줄이 쳐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해볼게요. LEAD 리더. 지시선의 시작점을 여기 사선의 중간점으로 포인트를 찍고요. 그 다음에 직교를 끄고 극좌표 추적을 켜줍니다. 45도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45도 기울기로 이렇게 임의로 포인트를 찍어주고요. 다음에 문자 밑에도 밑줄이 그려지므로 여기 수평 거리는 조금 짧게 클릭을 합니다. 다음번 지정이 없기 때문에요. 그대로 엔터를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C5라고 입력합니다. 다음번 엔터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엔터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C5라고 지시선으로 글씨를 쓸 수가 있게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여기는 제가 못다기를 거리값을 10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도 10 선택하고 선택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리더 중간점 포인트 찍었어요. 45도 보입니다. 수평 치수 수평 부분 조그맣게 찍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지정할 거 없습니다. 엔터 눌러서 주석을 실행합니다. 값을 C10이라고 넣고요. 이때 C는 대문자로 써주시길 바랍니다. 엔터. 다음행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시선으로 못다기 부분에 치수선을 그렸습니다. 다음 신속 지시선입니다. 신속 지시선은 여러 줄 문자, 공차 두 가지 다 사용이 되는데요. 단축키 L2 입력하시고 스페이스바 누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설정 버튼이 있는데요. 설정을 먼저 눌러주세요. 이 중에서 너는 주석 유형을 어떤 걸로 할 거니? 라는 겁니다. 먼저 여러 줄 문자에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시선 및 화살표 탭에 가셔서 점의 수를요 최대 3으로 설정을 하시고 첫 번째 각도를 45도 지정을 하고 두 번째는 수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착 탭에 가셔서 맨 아래 행의 밑줄에다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극좌표 추적을 제가 끈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지점 중간점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는 45도를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45도가 이렇게 알아서 매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포인트 찍고요. 두 번째는 수평 치수죠. 포인트 찍었습니다. 이런 상태. 그 다음 문자폭은 0 그대로 엔터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값을 줍니다. 어떻게? C5라고 입력하시고요. 엔터. 다음행 없습니다. 그대로 엔터 누르시게 되면 여러 줄 문자로 신속 지시선으로도 이렇게 기입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요 기하 공차하고 데이텀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 눌러서 반복 실행한 다음에 설정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이번에는요 주석 탭에 가셔서 유형을 공차에다가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시선 및 화살표 탭에 가셔서 점의 수는 3으로 그대로 놓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각도를 이렇게 모두 다 각도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F8 직교 모드를 켠 상태에서 첫 번째 지점, 두 번째 지점, 세 번째 점까지 클릭을 하게 되면 치수에서 그렸던 것처럼 기하학적 공차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공차의 종류를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값을 입력하고요. 데이터 1번에다가 글씨를 새기고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지시선과 함께 공차를 매기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요. 지시선에서 데이텀입니다.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 눌러서 반복 실행을 하고요. 이번에도 설정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다음 주석 탭에 가보겠습니다. 주석 유형을요. 공차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지시선 및 화살표 탭에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점의 수는요. 최대 2개로 가주시고 화살촉을 닫고 채움인데요. 여기를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각도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확인키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다시 한번 기하학적 공차 창이 뜨고요. 여기에 데이텀 식별자를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데이텀 기호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텀이 수평만 있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도 되어 있잖아요. 수직인 경우에는요. 제가 첫 번째 포인트 찍고 두 번째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식별자를 B라고 입력하고 확인키를 눌러주게 되면 형태가 이렇게 틀어집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실 적에 첫 번째 포인트 찍고요. 두 번째 포인트까지 찍은 상태에서 식별자는 입력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그냥 확인키를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식별자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하셔서 중간점을 찍어서 여기다 갖다 놓는 형태로 그리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식별자, 신속 지시선 마쳤고요. 다음에는 다중 지시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 지시선 작성을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여기 다중 지시선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클릭을 하셔도 되겠어요.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극좌표 추적을 켠 상태에서 첫 번째 포인트 찍고요. 두 번째 포인트를 찍게 되면 보조선이 알아서 연결선이 보여지지요. 이 상태에서 글씨를 입력하겠습니다. 다중 지시선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엔터 누르시게 되면 다음 행이 넘어가기 때문에 여백을 찍거나 문서 편집기 닫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문자가 생성이 됩니다. 이게 다중 지시선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이렇게 문자를 만들었는데요. 어느 한순간에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그릴 수도 있겠잖아요. 지시선 패널에 보면 지시선 추가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셔서 추가할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시선을 추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지시선 스타일을 새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시선 스타일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화 상자 실행기를 선택하시고요. 지금 현재 기본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합니다. 이름을요. 원 블럭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계속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탭을 먼저 가볼까요? 내용 탭에 가셔서 다중 지시선 유형을요. 여러 줄 문자에서 블럭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원본 블럭을 선택을 하셔서 원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 다음 지시선 구조 탭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동 연결선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선을 이야기합니다. 연결선을 제가 없애기 위해서 체크 해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결선이 없어지면서 여기 바로 붙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시선을 관리자를 여기 닫겠습니다. 확인 눌렀어요. 그리고 닫기를 합니다. 그럼 현재 지시선의 유형에 보시면 원 블록으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시선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포인트를 클릭을 하고요. 두 번째 포인트를 클릭을 해서
너는 1번이구나 확인 버튼 눌러주게 되면 1번하고 이렇게 원문자로 생성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클릭을 해서 너는 여기가 2번이야 선택. 또 하셔서 3번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셔서 3번이라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어떤 부품 같은 거가 있을 때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가리켜서 지선을 추가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여기 지선을 갖다가 정렬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주석 탭에 보시게 되면 다중지선 추가 한번 보셨잖아요. 바로 옆에 보면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정렬을 클릭을 하시고요. 방금 그렸던 다중지선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렀습니다. 정렬할 다중지선으로요. 1번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F8 직교 모드를 켜시게 되면 이렇게 수직 방향 또는 수평 방향으로 정렬이 되는데요. 제가 위치가 안 좋은 관계로 제가 정렬할 거를 3번으로 지정을 해 볼게요. 다시 클릭을 합니다. 객체를 잡았습니다. 스페이스바 기준을 3번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인트를 찍게 되면 3번에 맞춰서 1, 2, 3에 이렇게 나란히 정렬이 되겠습니다. 높이가 좀 비슷했네요. 선택하셔서 아래로 조금 내릴까요? 다시 해볼게요. 정렬, 객체 선택했습니다. 스페이스바, 정렬할 거 기준 1번 선택을 하고요. 그대로 이렇게 아래 내리시게 되면 이 기준에 맞춰서 다중지선이 정렬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선 부분을 마칠 건데요. 여기서는 리더섬, 그 다음에 신속 지시섬, 이것은 다중 지시섬에 대해서 작업을 해봤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필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필드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표제란에 도면명을 자동으로 표시를 하거나 이렇게 면적 등을 보여줍니다. 필드로 작성한 문자는 이렇게 회색 배경이 보여지는데요. 출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필드라는 명령어고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면명에서요. T 범위를 찍어서 문자를 기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커서 깜빡이죠. 여기에서 먼저 필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삽입 패널에 보시면 필드 있죠? 클릭을 합니다. 이 중에서요. 필드 범주가 있는데 필드 범주는 문서라고 하시고요. 이 중에서 어떤 거요? 파일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필드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그리기 실습이라는 파일 이름이 보여지죠. 이 상태에서 파일 이름만을 체크, 그 다음에 파일 확장자 표시에서는 체크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 한쪽으로 치우친 상황이라서 자리 맞추기에 가서 중간에 중심으로 놓고요. 여기를 드래그를 해서 높이를 200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문서 편집기 닫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행의 높이가 500이라서 제가 문자 높이를 200이라고 한 거고요. 여러분도 이 문자를 넣으시기 전에 표제라는 높이에 따라서 문자 크기는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면적을 입혀 보겠습니다. 그 전에 또 여기도 한번 글씨를 써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면적이라서 면적 땡땡이라고 먼저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자리 맞추기에 가셔서 중간에 중심 드래그를 하셔서 여기에 문자 높이를 200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일단 문서 편집기를 닫기 하고 나가 볼게요. 여기에다가 이제 필드를 적용을 할 겁니다. 문자 더블 클릭하셔서 편집 모드에서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키를 누르시면요. 여기에도 필드 삽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필드 범주 보이시죠? 여기서는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필드 이름도 마찬가지로 객체를 선택을 합니다. 객체 유형 선택 버튼을 눌러서 직사각형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특성에 가셔서요. 여기에 면적을 클릭을 하시고요. 보니까 미리 보기 보여지죠? 이 중에서 추가 형식을 가겠습니다.
변환 비율이 1로 되어 있는데요. 소수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1 그래서 10에 마이너스 6승이 되게끔 입력하시고요. 꼬리말에 가서는 저희가 리을의 한자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리을의 한자키 버튼 눌러서 여기에서 특수문자 보여지잖아요. 이 중에서 제곱미터를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로 가볼까요? 제곱미리, 제곱미터. 그리고 나서 0억제의 후행에다 체크를 하시고요.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 미리 보기 보여지시죠?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면적이 자동으로 기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필드에 대한 연습을 해봤고요. 예, 이 시간에는 이제 뭐 했을까요? 필드랑 지지선, 그리고 다중 지지선, 신속 지지선에 대한 연습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연습 도면을 그려보겠습니다. 연습 도면을 통해서 제가 객체 작성으로 지금까지 배운 명령어 총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